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배학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배 환경 어렵더라도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한 두세 번 정도는 보시고, 그리고 포인트는 맨 마지막에 이제 각종 재해, 출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고 그 중간에 있는 내용 막 건너뛰시면 안 되시고, 자, 이제 원예 작물학 한 30-40% 정도 출제 비중.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원예 작물, 그다음 시설 원예, 수확 및 저장 있습니다. 원예 작물을 원예 작물을 다 한다면 그 다음 두 개는 굉장히 쉬워요. 나오는 것들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럼 원예 작물은 뭐 어렵냐? 그거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는 어떤 원리, 개념을 이해한다라기보다는 암기가 많아요. 여러분, 정리 정말 잘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원예 작물은요, 채소, 과수, 화훼, 그리고 각각 한국의 대표적인 원예 작물 구성되어 있어요. 교재 내용이. 물론 그 대표적인 원예 작물은 많은 작물 중에 추려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만 추려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출제위원이 난 다른 작물에서 해야지, 난 다른 거 해야지. 여러분, 무궁무진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예 작물 중요한 내용 딱딱 짚어가고, 각각의 원예 작물 들어가서도, 그러니까 개별 작물 들어가서도 거기서 우리가 이 작물을 통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위주로 보면서 재배학보다는 조금 스피드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예 작물의 이해. 원예란, 자, 키워드, 경제성이 큰. 원예 하면 반드시 경제성이 큰, 집약적으로 나옵니다. 집약적인 각각의 보기들이에요. 그리고 원예 작물, 채소든 과수든 화훼든 생산된 생산물은 신선한 상태, 경제성, 집약성, 신선. 이게 키워드예요. 원예 작물의 분류, 채소, 과수, 화훼. 그런데 채소 볼까요? 널리 식용으로 쓰이는 초본 식물.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초본, 나무가 아니란 얘기죠. 목본 아니란 얘기예요. 딸기는 우리가 뭐로 먹죠? 수박은 우리가 뭐로 먹죠? 과일로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예의 기준에 있어서는 채소란 얘기예요. 초본이기 때문에, 목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거는 원예에 있어서의 기준이라는 거. 그다음에 과수, 나무, 그렇죠? 과실을 맺는 나무. 아, 원예의 기준이구나. 화훼는 초본류와 화목류 또는 관상 가치가 있는 식물, 이렇게 기준이 됩니다. 자, 지금 각각의 채소, 과수, 화훼를 들어가기 전에 원예 작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예 작물, 식품적 가치 이런 거 보실 때 보건성, 기호성이라는 것도 등장하고, 약간 신선한 등장이 있었죠. 그리고 다양한 2차 산물에 의한 기능성과 양리적 효능, 이런 말도 종종 등장합니다. 나머지 밑에는 읽어보시고요. 한국 원예 재배의 현황과 과제. 여러분, 우리 재배학에서도 우리나라 농업 좋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원예 볼까요? 원예. 우리나라 경지 면적 자체는 매년 감소하지만 원예 작물의 재배 면적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채소, 과수보다 화훼의 재배 면적과 생산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비중은 이 순서이다. 근데 이런 건 절대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출제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참고 삼아. 단, 우리나라 채소 원예는 조미, 그 중에서도 고추의 비중이 제일 크다. 왜요? 우리나라 채소는 대부분 김치의 재료입니다. 아, 조미 채소, 그 중에서도 고추가 제일 크구나. 최근 들어 양액 재배, 우리 양액 재배 배웠죠. 양액의 배양액. 그래서 토양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약산성까지 배웠어요. 그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한국 원예의 특징. 공유 소비량은 감소하지만 원예 생산물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뭐 사실상 외국에 비해서 국제 경쟁력, 우리나라 원예 재배 자체가 생산물 자체가 경쟁력이 별로 없어요. 영세한 규모이다. 생력 재배, 노동력을 아끼는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생산력이 떨어지고 또 유통 구조도 발달하지 못했고 수급, 공급, 그다음에 가격 불안정하고 네. 생산, 소비 가격의 차이가 크고 이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유통 구조의 문제 맨날 우리 언론에 나오죠. 네. 혹시나 문제 나오면 아닌 거 고르는 거. 그럼 원예 산업의 과제는 위해를 해결하는 거겠죠. 생력화, 기계화, 생산성 향상, 품질의 고급화, 저장성 향상, 신선한 상태여야 되니까 어떻게 저장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파트 중에 하나가 원예 작물학 파트 중에 하나가 수확 후 관리가 있었죠. 네. 유통구조 개선, 아까 가격 차이가 크다. 자, 그 중에서 생산의 준연화 정도는 우리가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네. 준연, 생산과 소비 1년 내내 생산하고 1년 내내 소비할 수 있는. 네. 나머지 넘어가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원예 작물 분류. 분류의 기준을 한번 볼게요. 분류의 기준. 자연적인 분류가 있고 인위적인 분류가 있대요. 근데 우리 아까 원예가 집약적이다, 뭐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죠. 원예 작물은요, 인위적인 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위적인 분류가 뭔가 봤더니 인간이 이용할 때 용도, 이용 부위, 이에 따라 기준을 나누는 거예요. 이에 따라. 네. 원예적 분류는 인위적 분류. 사람이 쓰기 위해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어렵지 않고요. 원예의 분류. 작물이 뭐 이렇게 나뉘니까 당연히 채소, 과수, 화, 회, 원예로 나누고 또 기준에 따라서 뭐 시설, 그다음에 소비 원예, 생산 원예 이렇게 구분되기도 하고 소비 원예 한번 볼까요? 네. 이런 게 소비 원예래요. 네. 취미, 오락, 복지 또는 사회 이런 원예. 여기는 그냥 참고 삼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원예 작물의 분류. 채소 볼까요? 네. 신선한, 부식 또는 간식으로. 그러니까 초본성. 네. 식용 부위를 기준으로 엽채, 근채, 과채 우리 이건 자세히 배울 거고요. 편의에 따라 조미채소와 양채류는 별거 아니에요. 서양채소들 네,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 이런 기준도 있구나. 자, 과수. 원래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과실 자체만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떤 부위가 우리 수정된 미씨, 종자가 자라서 과실이 되는 건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위가 발달했느냐에 따라서 발달 부위를 기준으로 인과류, 핵과류, 각과류, 장과류, 준인과류로 나누기도 한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원예작물학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요. 예시작물로 구분하는 거. 엽채, 근채, 과채 또는 뭐 꽃채소까지 한다면 화채류까지. 구분하는 거. 사과는 어디에 속하는지, 복숭아는 어디에 속하는지 가장 많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원산지를 기준으로 할 때 온대, 열대, 아열대로 나뉘기도 하고요. 화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원예작물에서 나오는 게 뭐 국화 정도, 네. 국화는 우리 단일장일할 때 단일성 식물로 많이 나왔었죠. 야간조파 이런 거 연관지어서 그런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냥 맛만 본 거예요. 이제 채소의 분류, 과수의 분류, 그다음에 화훼의 분류를 본 챕터로 들어가서 배우시게 됩니다. 네. 자, 채소의 분류부터 볼게요. 뭐 채소의 현황 이런 거 보시고요. 한국의 채소원예 조미채소 아까 고추 했었죠. 조미채소. 네. 김치의 주 재료가 소비의 대부분을 이룬다. 자, 3스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첫 번째, 채소에. 자, 근데 여러분,
구분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계속 나와요. 뭐에 따른 분류. 자, 지금은 이용 부위에 따른 분류. 3스타예요. 이용 부위에 따른 분류. 문제의 형태는 먼저 이렇게 주어지고 나올 수 있는 거는 분류 기준, 이용 부위. 두 번째, 이런 예시 중에서 화채류 하나 껴놓고 다른 것은, 분류 기준이 다른 것은 그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엽채류, 잎채소, 잎을 이용하는, 네. 어렵지 않죠? 네. 대부분의 혼행성 채소. 자, 경채류, 줄기채소. 네. 어렵지 않아요. 화채류, 그다음에 인경채류, 비늘줄기채소. 좀 특이하죠? 원래 잎인데 얘가 형태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비늘잎, 비늘줄기가 됐대요. 대충 생긴 거 보면 아시겠죠? 파, 쪽파, 양파. 잎이 변태됐대요. 그거를 비늘잎, 비늘줄기, 인경이라 한대요. 네.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 나옵니다. 네. 자, 이용 부위에 따라서 엽채, 인경채, 경채, 화채류, 잎, 줄기, 채소라고 뭐 우리말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한자어로 나올 수도 있고, 네. 엽경채류 크게. 네. 화채류는 사실 엽경채류에서 분류시키기도 해요. 분리해서 따로 화채류를 분리하기도 해요. 근데 화채류를 굳이, 왜냐면 예시작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엽경채류의 하나에 그냥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근채류. 근채류. 뿌리와 뿌리 줄기. 네. 이 중에서 여러분은 괴경과 괴근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괴경 안에 괴근 하나 껴넣든가 이런 식으로 가장 헷갈리게 나오겠죠. 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재배학에서도 했었는데 구근류는 뭐에 따른 분류예요? 지금 우리 분류 기준이 뭐였죠? 이용 부위에 따른 거였잖아요. 구근류는 그게 아니라 생긴 거. 구를 이루는 알뿌리 채소. 다른 기준이에요. 여기 어디 안 속해요. 네. 이용 부위에 따른 기준. 또 하나. 지하경. 괴경, 근경, 괴근. 그럼 지하경은 뭐예요? 그냥 땅속에 있는 줄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용 부위에 따른 분류 기준에서는 벗어나는 거예요. 네. 오케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구근과 지하경은 이용 부위에 따른 분류 기준이 아니다. 자, 이용 분류, 엽채류, 화채류 좀 애매하지만 껴 넣었어요. 네, 그 다음에 근채류, 그 다음에 과채류, 열매채소네, 열매채소. 가직과, 박과, 대부분의 호운성 채소, 그쵸? 네. 가직과 박과만 조금 구분하세요. 가직과 박과. 그 다음에 여러분, 딸기, 옥수수, 채소로 분류했다라는 거. 네. 수박, 멜론. 아까 초본성이기 때문에 목본이 아니라. 네. 얘네들이 왜 여기 있어요 하시면 안 되고 채소의 그 정의를 생각하시면 되죠. 가직과 박과 구분하시고. 네. 넘어갈게요. 가직과 박과 보시면 여러분 중일성 떠올리셔야 됩니다. 지금 단일, 중일, 장일 할 때. 네. 자, 이번에 분류 기준은 용도에 따른 분류래. 용도. 자, 이용 부위에 따라서는 과채, 근채, 엽경채, 화채류를 따로 하기도 하고 엽경채에 껴넣기도 하고 지금은 용도에 따라서 조미, 양채 아주 가끔 문제 나옵니다. 분류 기준, 용도. 자, 그리고 이런 문제 나오면 땡큐죠. 근데 원스타 있잖아요. 그쵸? 베이비 채소, 새싹 채소. 베이비 채소와 새싹 채소를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얘는 각종 채소류의 어린 잎. 각종 채소류의, 그냥 어린 조직, 어린 잎. 네. 그 다음에 새싹 채소. 새싹 채소. 요런 보기들이 있으면은, 요거 새싹 채소를 의미하는 거구나. 시험에, 이것도 잊을만 하면 하나씩 나와요. 네. 씨앗에서 삭힌 어린 잎이나 잎 또는 줄기를, 떡잎 또는 잎 줄기를 먹는. 이식이나 정식 과정이 없고, 재배 기간이 짧고,
무농약으로 재배되며, 그쵸? 네, 아직 상태가, 그쵸? 다 자란 채소 못지않은 풍부한 영양 성분. 이런 거 나오면 새싹 채소. 네. 조미 채소 구분 못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이고. 자, 3스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용 부위, 그 다음에 아까 용도, 또 세 번째 온도 적응성, 호온성, 호냉성. 근데 이거 우리 전에 다 했었죠. 네. 호온성.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어쩔 수 없이 카테고리화 시켜야 돼요. 대부분의 엽경체류. 호온성, 대부분의 과체류. 과체류는 아까 가지과, 박과 막 이런 거 있었죠. 네. 문제는 얘네들을 나와요. 얘네. 예시작물들. 진짜 이제부터는 예시작물들 구분해서 두 문자로 암기하시는 게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호냉성, 호온성. 네. 크게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키시고 여기는 박과, 가지과가 많구나.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이 중에 딸기 있어요. 딸기. 여러분 딸기 기억하세요. 딸기는 호냉성입니다. 뭐에 따른 거예요? 온도 적응성, 생육 적온, 생육 적온. 그에 따랐을 때 딸기는 호냉성이에요. 호냉성. 왜냐면 나중에 밑에 나올 거예요, 아마. 바로 나올 거예요. 네. 볼게요. 여기 나오네요. 네. 광환경 적응성. 그러니까 일조량을 햇빛을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양생이니 음생이니 이거. 네. 여기 보세요. 딸기. 양성. 양지를 좋아하는 채소예요. 호냉성이면서 딸기. 양성입니다. 양성 또는 뭐 양생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호냉성, 음성이랑 매칭시키시면 안 돼요. 딸기. 네. 양성, 박과, 콩과, 가지과, 채소가 주로. 네. 음성, 엽채류. 네. 분류 기준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문자를 만들어서 암기하시고 딸기처럼 약간 매칭하기 어려운 그런 품목들, 그런 작물들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별 하나 있어요. 네, 별 하나. 네. 광환경 적응성. 자, 이번에는 일장 반응에 따른 분류. 근데 사실 얘는 여기서는 제가 지금 별 하나 해놨지만 왜냐하면 재배학에서 광환경에서 주로 많이 물어봐요. 근데 뭐 여기서 나올 수도 있죠. 뭐. 네. 채소 일장 반응이 뭐였죠? 일장 반응. 장일, 단일, 중일, 광주기성 뭐 이런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밤의 길이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야간에 조파하면 기억나시죠? 네. 단일, 장, 야. 밤이 길어야 되는데 야간에 불을 쬐서 빛을 비춰서 연속 암기를 깨트려 버리면 연속 길이가 더 중요한데 그쵸? 아무리 짧게 쪼개진 밤의 길이 암기를 갖다 붙여도 소용없다. 연속 길이가 중요하다. 기억나시죠? 그때 나왔던 것들. 자, 장일성, 장일, 단야. 그다음에 중일성, 단일, 장일, 단야, 단일, 장야. 저도 헷갈리네요. 네. 이거 암기 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했었죠? 양파, 아마, 그다음에 상추, 양귀비, 그다음에 아주까리, 그다음에 감자, 티머시, 그다음에 맹류들, 그다음에 각종 숫자 들어가는 거 있었죠. 옥수수, 수수, 뭐 이런 것들. 네. 그때 제가 강조 많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중일성. 샐러리, 댕강, 당근, 그다음에 강낭콩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토, 샐러리가 댕강, 고토, 오호. 한 글자이 없음. 네. 단일성, 단일, 장, 야. 어떻게 했었죠? 단일성. 여러분 또 지금 처음 듣는데 막 이러시면 안 돼요. 단일성 어떻게 했었죠? 단일성. 칼국수가 달다 그랬잖아요. 칼랑코의 국화. 그다음에 여기 숫자 들어가는 친구들. 네. 그다음에 콩가루, 깻가루 뿌렸죠. 참깨, 들깨. 그다음에
목화, 나팔꽃, 담배, 담벼, 그 다음에 딸기. 딸기 지금 뭐 나왔어요? 딸기 일시작물 많이 나와요, 여러분. 딸기 양성, 혼행성. 그 다음에 단일. 네. 근데 사실 이건 재배학에서 하셨어야 돼요. 재배학에서. 일장 받는 거와 관련 지어서.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식물학적 분류. 여러분, 위에 분류 기준 다 했잖아요. 이용 부위, 용도, 일장 반응, 광환경 저거 다 하시고 난 다 했어. 어느 정도 거기 있는 거 다 했어. 그러면 이거 하세요. 이거 문제 나오면은요 맞추시기 쉽지 않아요. 자, 단자엽, 쌍자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물론 우리한테 익숙한 것들도 있어요. 네. 화분과, 벽과, 죽순, 옥수수. 자, 이 친구들이 백합과래요. 근데 이 중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백합과 식물을 해놓고 찾아내라 그러면 다른 거 막 섞어놓고 백합과 이상한 거 하나 해놓고 찾아내라 그래.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전 세계에 있는 그 식물들 중에서. 자, 토란과, 막과, 생강과 여기 괜찮아요. 여기 괜찮죠? 자, 근데 쌍자엽 식물 한번 봐볼까요? 제가 그래서 계속 박과, 가지과 이 정도는 우리가 아까 백합과랑 이 정도는 좀 기억하고요. 근데 장미과 한번 보세요. 사과, 복숭아, 장미과래요. 사과, 복숭아가 장미래요. 베리류. 자, 배추과가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같은 말로 십자화과, 겨자과. 배추과니까, 네, 배추과니까. 근데 냉이도, 무도. 근데 또 배추과니까 했는데 상추는 국화과네요. 네. 명화죽과, 우리 증산계수 할 때, 요수령 할 때 나왔던 네. 아홉과, 맷꽃과, 고구마가 맷꽃과래요. 자, 이거 막 섞어놓고 찾으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표시한 것들, 박과 가지과는 계속 나와요, 이제. 뭐 호운성 과체류도 나왔지만, 배축과, 그 다음에 위에 백합과 정도. 백합과 다시 길쭉길쭉한 친구들. 이 정도 하시고, 나머지들을 막 암기하시려고 하면은 너무 이거 정말 대표적인 것들이거든요. 너무 범위가 많아져요. 그 다음에 쌍자엽과 단자엽 정도는 백합과는 단자엽이구나, 외떡잎이구나 이 정도. 네. 대부분은 다 쌍자엽이죠. 쌍떡잎. 네. 그 다음에 담자균류는 뭐 버섯류구나. 네. 자, 주요 채소 작물. 이런 식으로 이제 주요 작물들 나올 텐데 사실 이거는 채소보다는 과수 쪽에서 다룰 내용이 조금 더 많아요. 나무의 수형이라든지 전지전정이라든지 그쪽에서 좀 할 게 많고 채소 쪽에서는 딱딱 짚을 것들만 보고 넘어갈게요. 근데 여러분들 저랑 그냥 짚을 것만 딱 보고 그냥 이러시면 안 돼요. 한 번 정독하셔야 됩니다. 고추, 가지과, 쌍떡잎 식물이다. 그러면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쌍떡잎 식물 중에 가지과, 고추, 토마토, 감자도 가지과래요. 감자도 가지과래요. 고추, 토마토 주의하시고, 네. 그다음에 호온성 채소이다. 대부분의 가지, 박과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네. 대표적인 조미 채소이고 고추하면 아주 가끔 황금 작물, 황금이 아니라 황금성. 네.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거죠. 그다음에 무한꽃차례 식물이다. 아마 9회 시험에서 블루베리였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블루베리 꽃차례에 대해서 화서라고 하죠. 화서. 문제가 나왔는데 재밌는 건 그 출제를 하신 분마저도 이해를 못하신, 잘 모르셨던 문제를 틀리게 하기 위해서 출제하셨나 봐요. 그래서 복수 정답이 인정돼 버렸어요. 나중에. 그만큼 화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화서 지도도 제가 봤거든요. 꽃차례를 나타내는 지도. 와, 어마무시합니다. 어찌됐든
고추는 무한 화서, 무한 꽃차례를 무한적으로 핀대요. 근데 왜 무한적으로 필까? 여러분, 대부분의 식물은 우리 아랫잎, 늙은 조직 아래부터 피잖아요. 그쵸? 우리 재배학에서 배웠어요. 그럼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대부분의 꽃이 이렇게 핀다? 꽃이 떨어지고 과실이 맺힌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과실이 맺히는 순서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무한적으로 꽃이 핀다? 어디가 무한일까요? 여기서 계속 생길까요? 여기서? 꼭대기에서. 자, 무한 꽃차례 봤더니 꽃이 형성, 개화의 순서가 아래에서 위로, 가장자리에서 가운데로 차차 피기 시작하는 꽃차례로 많은 꽃눈이 만들어지면 맨 꼭대기는 계속 자란다. 환경, 영양 조건 등이 잘 맞으면 무한정 개화한다. 무한화서, 고추 대표적인. 여러분 이제 2차 시험 보실 때 고추 이 무한꽃차례의 특성 때문에 우리가 보장하는 품목 중에 하나거든요. 좀 특이한 것들이 많이 이제 여러분 배우시게 될 거예요. 네. 보험금 계산할 때 있어서. 자, 고추 중요한 것들 한번 봤고요. 여기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건조와 가습에 매우 약하므로 관수 및 배수에 주의해야 된다. 관수 시설 설치합니다. 자, 관수의 방법으로는 점적 관수가 좋다. 점적 관수 문제 나옵니다. 점적 관수. 점적 드리핑이래요. 드리핑. 점적 물방울. 파이프 호스로 물을 끌어올리도록 한 뒤 정밀하게 한 방울씩 점적. 이걸 물어보는 거. 점적 관수. 네. 오케이. 고추를 통해서 우리가 점적 관수. 고추는 그러면 관수가 중요하구나. 건조에 약하겠구나. 주요 병해충 탄저병. 사실 병해충은요. 우리가 공통적인 특징만 잡자고요. 우리 병충해 방지할 때 했잖아요. 그쵸? 병충해 방지할 때 했던 거. 원인, 곰팡이니, 세균이니, 아니면 식물 병해니. 이런 것까지 다 암기하시면 좋죠. 좋은데 그건 좀 힘들고 대책 한번 볼게요. 대책. 똑같아요. 재해 대책처럼 공통적인 거 보자고요. 저항성 강한 품종이 나옵니다. 당연하겠죠. 병충해에 저항성 강한 거. 무병과, 무병종묘 또는 이형종자, 무병종자 이런 거 재배하래요. 그러니까 병 없는 거. 또 무병지에서 체종까지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소독하래요. 소독, 병충해, 소독. 토양 소독, 종자 소독. 뭐 있었죠? 또 농기구 소독 나와요. 병든 거 빨리 제거하래요. 빨리 제거하고 약제 살포하래요. 약제. 내성이 생기기 전에 연작 회피하고요. 약제 살포 나오고요. 경운 한번 해서 뒤집어 주래요. 그래서 병충해 건조시켜서 제거하래요. 여러분, 병충해 방제법 어떤 작물이든 이게 공통이에요. 이게 공통. 이거를 각 작물마다 따로 하려 하지 마세요. 계속 같은 거 나와요, 여러분. 됐죠? 위에 이런 지금 익숙해 두고요. 이 원인은 우리 차라리 탄저병은 곰팡이구나, 역병 곰팡이구나 이런 거는 재배학에서 방제법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오케이? 정말 어렵게 나온다면 각 병충해로 인한 증상까지도 나와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모든 작물마다 병충해마다 증상이 다를 텐데 공통적인 건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곰팡이는 뭐 나온다고요? 균사, 포자. 그다음에 박테리아병, 세균병은 뭐 나온다고? 물고, 짓물고, 악취나고. 모자이크병은요? 문이 생기고. 차라리 거기서 증상과 병충해에 대해서 암기하시고 여기서 그냥 대책. 네. 배추 볼까요? 배추과, 십자화과 또는 겨자과. 여러분은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보시고요. 네. 냉성, 대부분의 엽채류. 그러면서 음성 채소였죠. 자, 재배.
여기 보시면 10월 말 이후부터는 동상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기운이 떨어지게 된 전잎, 겉잎을 감싸 묶어주어 결구성, 그쵸? 결구성. 결구가 잘 안 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연면적이 넓어요. 엽체류잖아요. 그럼 증산이 많겠죠? 관수가 필요하겠죠? 관수가 필요하겠죠? 언제 특히 필요하나 봤더니 결구. 수분 요구도가 많다. 넘어가고요. 네. 주요 병해충 방지해 봤더니 배추, 뿌리혹, 무름병 이런 거 있잖아요. 세균병, 악취 막. 넘어가고요. 여기도 대책 한번 보세요. 똑같잖아요. 토양 과습에 주의해야 되는 거는 어느 품목이나 공통적이고요. 그러니까 습해도 봤지만. 자, 오이 보겠습니다. 오이 좀 중요합니다. 오이 문제 많이 나와요. 박과 채소래요. 박과. 단성화래요. 단성화. 우리 지지난 강의인가에 나왔었죠? 원래 꽃은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어서 수분이 되는데 이런 꽃들을 양성화라고 하고요. 암수가 같이 있는 거 한 꽃에. 그래서 완전화라고 하고요. 요즘은 양성화로도 출제됐다가 암수 한 꽃으로도 됐다가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단성화는 뭔가 봤더니 꽃 하나에 암술만 있거나 수술만 있는 꽃. 단성화. 하나의 꽃에 이게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여러분 요거 구분하세요. 암수 딴 그루, 암수 한 그루. 이거를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썼죠. 암수 한 그루, 자웅, 동주. 그쵸? 자웅, 이주. 얘는 암꽃, 수꽃이 각각 다른. 자, 이 식물체는 암꽃만, 이 개체는 수꽃만. 얘는 암수 한 그루는 한 식물에 같이 피는 거. 구분하시고. 자, 중요한 건 우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이가 단성화래요. 암꽃 또는 수꽃만 있대요. 그럼 여러분 저절로 떠오르셔야 되는 거 저온. 이거 저만 떠오르는 거 아니죠? 저온 단일. 일장을 저온 단일. 온도를 저온으로 맞춰주고 일장을 단일로 하면 암꽃 착생이 증가한다 했잖아요. 시험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때. 아, 단성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구나. 온도와, 여기 나오는 온도가 뭐라고요? 저온. 일조량, 단일. 암꽃 또는 수꽃이 결정되는데 온도 1조 암꽃. 온도 1조 암꽃. 자, 대부분의 박과 가지과는 호온성 채소라 했죠. 네. 오케이, 넘어가고요. 온도와 일정 조건에 따라 암수가 결정됐다 했고, 암수꽃 착생, 암꽃 착생이 증가한다. 무슨 얘기죠? 수량이 증대한다. 네. 오이는 주간보다 야간에 많이 자라고, 네. 건조에 매우 약간, 요거 가끔 문제 나옵니다. 토양 수분이 부족하면 잘 안 크고 쓴맛이 생긴다. 이유는 수분 부족. 네. 단일 저온 단일 암꽃. 네. 일조량이 부족하면 낙과. 그러면 오이 여러분 여기 하나 더 써놓으세요. 수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랑 똑같은 말이에요. 암꽃 착생이 증가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저온 단일, 일조량 부족 낙과, 토양 수분 부족 쓴맛, 비대불량. 같이 써놓으세요. 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요 병해충. 자, 이 중에서 오이 모자이크병, 온실 가루. 이건 해충이죠? 해충. 우리 해충과 천적 배웠었죠? 뭐 일이응해. 그 다음에 세 가지 벌 있잖아요. 진디벌, 고치벌, 좀벌, 노린재류 이런 것들은 천적이었고, 그쵸? 이건 해충이고. 그 다음에 모자이크병, 큐컴버 모자이크 바이러스 뭐 이런 거. 네. 무늬가 생긴다. 뭐 이런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역병, 녹음병, 그 다음에 총체벌레 이런 게 있구나. 네. 대책 여기 나오네요. 천적의 이용 지금 했네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 여기 포기 밑을 피복한다, 포장한다. 왜요? 월동하고 잠복돼 있던 친구들이 튀어올라서 상처, 기공,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방지하는 거. 네. 자, 토마토 보겠습니다. 토마토. 토마토의 기본 정보, 가직과다, 가직과다, 가직과, 감자, 그쵸? 네. 호운성, 호운성. 대부분의 밭과 가직과, 네. 토마토에선 요거 보셔야 돼요. 라이코펜,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 빨간색을 나타내는 색소. 우리 이거 배웠는데, 이것도 배웠죠. 안토시안. 안토시안의 원료 중에 안토시아닌이라는 것도 있는데 똑같아요. 흑보라색, 빨파, 수용성 색소, 안저자자 했잖아요. 안저, 저온, 그다음에 안저자자, 자외선 기억나시죠? 네. 안저자자. 색소와 관련된 거는 안토시안 또는 안토시아닌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얘 아니면 얘 나와요. 토마토 라이코펜. 네. 빨간색도 기억해요. 여기 또 흑보라색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빨간색. 넘어가고요. 재배. 호광성이다. 호광성. 양성. 네. 그다음에 열과 유발. 열과. 열과가 왜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열과. 건조하다가 갑자기 수분이 확 흡수되면 팽압에 의해서 팍 터지는 거. 그러니까 지나친 물 공급, 열과, 열과. 원인을 얘기할 때 연결시키시면,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착과제를 살포해야 된다. 토마토, 톤 여러 번 나왔어요. 너무 많이 하면 공동과 발생까지 했습니다. 우리 토마토 톤 착과제. 오케이. 넘어가고요. 주요 병해충. 여기도 바이러스병이 많네요. 바이러스병. V 보시면 바이러스병이에요. 네. 자, 질소, 회피, 무병주, 무병모, 무병지, 무병과, 무병종자 다 똑같은 말이고요. 객토, 환토, 방제. 네. 자, 토마토의 주요 생리장애 볼까요? 토마토는 토마토톤, 그다음에 라이코펜, 카로티노이드, 그리고 요쪽. 토마토톤이 잘못 사용하면은 기형과도 생긴대요. 공동과, 속이 확 빈 거, 기형과잖아요, 일종의. 그리고 열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토마토톤이 원인이 되는 거, 공동과, 기형과, 그다음에 칼슘 부족, 배꼽서금병 했었어요. 네, 오케이. 자, 딸기 볼게요, 딸기. 딸기가 장미과라네요, 장미과. 호냉성이고 양성이고, 얘 또 과실로 보지 말자고요, 우리. 자, 뿌리가 얇게 뻗는 천근성이다. 근데 요거랑 관련 지어서 딸기, 크라운이라는 용어 또는 런너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런너. 딸기. 깊게 심지 않는다. 깊게 심지 않는다. 딸기는 깊게 아니에요. 깊게 아니에요. 천근성이고 깊게 심지 않는다. 네. 런너가 땅에다 뿌리가 내리면 새로운 개체의 딸기가 된다. 크라운 런너 그러면 딸기구나. 오케이. 근데 여러분 뭐 양토, 식양토 뭐 이거는 우리 인체 다 아시잖아요. 양토를 중심으로 사양토, 식양토, 약산성에서 중성 이거는 뭐 네. 넘어가고요. 딸기는 네 이런 좀 특이한 용어들 나오는 거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 별거 없습니다. 딸기는. 자, 마늘 볼게요. 마늘. 외떡잎, 백합과 네 있고요. 엽경체중 인경채소 들어가고 엽경체류 대부분의 엽경체류 호냉성이다. 한지형, 난지형으로 나뉜다 정도까지 아주 가끔 알리신 문게 나옵니다. 알리신. 네. 마늘에 많이 들어있는 뭐 어쩌고저쩌고 성분 하면서 네. 그럼 몇 가지 지금 성분 외우실 거 있죠? 색소부터 해가지고 재배 보겠습니다. 재배. 마늘은 이용 부위에 따라서는 엽경체로 들어가지만 특히 인경체류로 분류되지만 구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형태상으로는 구근이겠죠? 구. 알뿌리. 알뿌리의 신장 비대에는 일장과 온도가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한지형과 난지형, 온도에 따라서 햇빛에 따라서 구가 많이 달라지는구나. 그렇죠?
이런 거 있고요. 네, 그냥 난지 이런 거 있어요. 보시면 아 마늘 얘기하는구나. 네. 그리고 병해충 방제는 뭐 우리 그 공통적인 대책 정도만 보시면 돼요. 대책 정도. 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이렇게 채소 분류까지만 할게요. 채소 분류까지만 하고 제가 채소에서는 주요 작물들 딱딱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만 짚어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번 쭉 정독하시고 그것만 그냥 옆에 써놓으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나온다는 확률 싸움이잖아요. 어차피. 그쵸? 그 작물에서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확률 싸움이니까 정독 한번 딱 정리해 놓으시고 대신 과수에서는요. 이렇게 분류 당연히 중요하고요. 각각의 작물에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내용들이 좀 과수는 많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과수를 2시간 정도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